예, 안녕하세요. 제가 며칠 전에 미국이 이 동아시아 서태평양에 드론을 한 2,000대, 3,000대 이렇게 수천 대를 깔겠다. 2년 안에. 그 같은 발표를 했던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프로에서 너무 그 기술적으로 들어가서 이것이 가지는 군사지정학적 의미가 좀 덜 조명된 것 같아서 오늘 좀 간단하게 군사지정학적 의미를 중심으로 말씀을 여쭈겠습니다. 예. 이 중국이 이제 가지고 있던 이 전략은 두 개의 전선을 강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만 침공 때는 반드시 괌을 공격해야죠. 중국 입장에서는. 여기 이제 괌은 표시가 안 됐는데, 예, 괌이 한 여기쯤 있습니다. 네, 괌이 여기쯤 있는데 대만 침공 때 이제 괌을 반드시 공격을 해야 되는데 괌을 공격하게 되면 한국이 한미 상호조약에 의해서 자동 개입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주한 미군을 발을 묶어야죠. 그래서 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도와줬다고 혹은 밀어줬다고, 실제로는 오나가 중국이죠. 그래서 했다라는 것이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대만 공격하려면 오키나와는 당연히 공격해야 되고 괌도 공격해야 된다. 근데 괌을 공격하면 한국이 자동 개입된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즉 한반도에 있는 한국군과 미군의 움직임을 막기 위해서 북의 핵과 미사일을 중무장시켰다. 그거 다시 말하면 두 개의 전선을 고려한 거죠. 그럼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뭐였냐면, 핵무장 북한을 상대로 또 하나의 전선을 벌일 거야? 네가 두 개의 전선을 감당할 수 있어? 이것이 중국이 미국한테 던지고 있는 군사지정학적인 도전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드리는 핵심적 주제입니다. 예.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하나의 핵심적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럼 미국은 어떤 입장이냐? 예, 미국의 전략은 이제 일본 열도, 오키나와 포함해서 그 다음에 이제 타이완,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이제 그 제1도련이죠. 이게 이제 제1도련인데 이 제1도련 동쪽은 중국에 못 들어오게 당연히 막아내야 되고, 이제 괌은 여기 있습니다. 이쯤에 괌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제1도련의 서쪽, 다시 말하면 중국 연해 및 남중국해에 중국을 가둬놓고 거기서 중국을 사냥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서해와 한반도에서는 중국이 도발하지 못하도록 압도적인 힘, 그리고 핵무기 사용도 사양하지 않는다. 이게 워싱턴 선언의 핵심이죠. 핵무기 사용도 사양하지 않는다. 그런 의지로 이 서해와 한반도 도발은 막겠다. 이것이 미국의 전략입니다. 즉 미국은 중국한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는 5개의 전선을 벌여서, 즉 중국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한반도, 서해, 동중국해, 대만 해협, 남중국해, 너를 제1도련의 서쪽에 가다 놓고, 즉 남중국해, 대만 해협, 동중국해, 서해에 중국을 가다 놓고, 그리고 너를 사냥하겠다. 그때 내가 만약에 북한을 내세워서 한국을 공격을 하면 한반도에서 심각한 도발을 일으키면 핵무기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지경이 되면 우리는 북한을 접수해서 자유화시킬 거다. 그래서 이번에 그 8월 달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공동성명에, 예, 우리 시청자님께서 정확히 해주셨더라고요. 제가 문장을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제가 기억했던 건 Unified Korean Peninsula, 통일된 한반도, 그 다음에 Peace, 그리고 Freedom, 그걸 기억을 했는데, 그분이 정확한 문장, 그러니까 Unified Korean Peninsula, which is free and at peace, 그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롭고 평화스러운 통일 한반도라는 걸 이제 한미일 공동성명이 거론을 했는데, 그게 미국 정상과 일본 정상이 그걸 거론한 게 처음이죠. 예. 그러니까 어쨌거나 북한은 접수해서 자유화시킨다. 이 지경 되면 네가 이 5개 전선을 감당할 수 있겠냐? 이게 이제 미국이 중국한테 발을 깊게 걸어서 이제 거꾸로 밀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구도를 딱 염두에 두셔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그 기술적, 군사적,
움직임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릴 때 이 구도를 강조해서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구도 중심으로 좀 말씀을 여쭈겠습니다. 지금 중국은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전선을 강요하는 거죠. 즉 북은 핵과 미사일로 무장시켜 놓고 자기는 대만에서 일 쳐버리고 대만 해협에서, 그리고 미국한테 이제 화두를 이렇게 던지는 거지. 야, 내가 대만에서 할 때 말이야, 네가 그 한반도서에서 너 꼼짝하지 마. 널 꼼짝하면은 북이 핵미사일 쏠 거야. 중국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미국은 그에 맞서서 너 한반도서에서 그 북한 내에서 이상한 도발하면 우리도 핵무기 깔 수 있어. 그리고 네가 어차피 그러면 괌까지 공격할 거니까 전선은 확 번지는 거야. 5개로 번져. 너 그거 감당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정을 이제 그 군사나 무기 그리고 각국의 움직임 이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레플리카 구상을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돼요. 이걸 아직 국내 언론에서 많이 안 다루는 것 같더라고요. 레플리케이터 이니셔티브. 이거 지금 호떡집에 불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방부가 빵 치고 나가니까 미국이 지금 이거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워요. 예. 국방부 대변인이 뭐 불과 한 일주일 전에 이런 말을 했죠. 2년 안에 동아시아에 수천 대의 소모성 드론을 찍어내어 배치한다. 찍어낸다. 레플리케이트 한다. 그래서 이걸 레플리케이터 이니셔티브라고 부릅니다. RI. 예. 우리말로 하면 이제 레플리카 구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월스트리트가 이거를 바로 받아가지고 그저께 국방부는 우방에게 무기 생산을 위탁 하청 주는 방안을 강구하는 중이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소모성 드론이라는 게 뭐냐? 이건 이제 조금 군사기술적으로 봐야겠죠. 이게 흔히 이제 소모성 드론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 사고방식은 이제 워낙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뭐 이런 드론, 이런 민간 드론 이렇게 띄워가지고 거기서 무슨 수류탄 떨어뜨리고 이런 걸 봤기 때문에 이 장난감 같은 이 벌떼 드론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소모성이든 소모성이 아니든 지금 이 방향은 뭐냐면 매의 눈입니다. 매의 눈입니다. 그러면 매의 눈이라는 건 뭐냐? 미사일 유도, 통신 중계, 그 다음에 이제 그 감시 정찰,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MCSR입니다. 미사일 유도 M, 통신 중계 C, 감시 S, 정찰 R. 그럼 그런 거 있잖아. 특히 그 MQ9 같은 거 있잖아. 있죠. 예. 그러니까 이 MQ9은 소모성 드론이 아니고 굉장히 고급진 장기 채공 MCSR이거든요. 이것과 비슷한데 그거보다 조금 감시 정찰 통신 뭐 이런 능력이 좀 떨어지는 애예요. 그 대신에 얘는 훨씬 더 위험한 최일선 임무를 맡습니다. 이 소모성 MCSR은. 그러니까 이 서로 상보 관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MCSR 드론의 그 계층을 보면 최상위층이 MQ9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개발해서 이제 양산되는 무하브 같은 게 최상위층입니다. 이게. 물론 그거보다 더 위에 가면 이제 RQ4 글로벌 호크가 있는데 걔는 정보 수집에 아주 치중되어 있는 최고급이고 MQ9 정도가 되면 이제 전장에서 그래도 쓸만한 이게 뭐 한 미국 돈으로 해서 장비 다 채우고 하면 우리도 한 300~400억은 하니까 미국 쪽에서는 그것도 한 400~500억은 할 거예요.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더 양을 많이 찍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거의 없든지 같든지 그럴 겁니다. 네. 얘가 제일 위에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전장에서 쓰는 걸로 보면. 그 아래가 소모성 드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대체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상보 관계에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모성 MCSR의 특징이 뭐냐? 이게 이제 크라토스 XQ58 발키리 같은 애가 얘에 해당을 하는데, 크라토스 발키리 같은 게 얘에 해당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얘는 일단 장거리 항속을 해요. 5,600km 이렇게 갑니다.
보통 이제 시속 한 800km/h 정도 되니까 시속 한 800km 나가니까 한 7시간 정도는 떠 있는 거예요. 아까 이제 무아브 같은 거, 그 무아브는 조금 더 채공 시간이 짧지만 MQ9 같은 거는 채공 시간이 뭐 30몇 시간 이렇잖아요. 그거에 비하면은 훨씬 짧죠. 이 크라토스 XQ58은. 그 대신에 좀 빨리 갑니다. 이게 고도 14,000m 고도에서 민항기 속도 시속 한 800km 가니까 좀 빨리 움직이는 편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그 로켓으로 이렇게 발사대에서 띄운 다음에 로켓이 떨어져 나가요. 로켓 부스터로 띄우는 거예요. 예, 지금 로켓 떨어지는 거 좀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따로 무슨 그러니까 활주로가 필요가 없어요. 야전 부대에서 막 운용할 수 있다는 거죠. 뭐 길이 제가 짐작하기에 한 200m 정도 되는 평평한 땅이 있으면은 그냥 앉을 겁니다. 비포장에서도 앉을 거예요, 아마 어쩌면. 포장은 돼 있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그 낙하산 피고 앉습니다. 꽃무늬 낙하산. 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MCSR 기능이 있는 거예요. 미사일 유도 통신 중계 감시 정찰 기능이. 그래서 아까 MQ9 등 고급 MCSR을 보조해서 위험한 임무를 하는 거죠. 훨씬 더 일선에 깊게 들어가서. 기체는 한 200만 달러 양산했을 때 장비도 한 200만 달러 하겠죠. 합 한 400만 달러 정도 된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싸구려 전기 모터 혹은 피스톤 엔진과는 전혀 달라요. 피스톤 엔진은 한 2, 3,000m 이상 못 듭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터보 차지로 공기를 말아서 엔진 속에 밀어 넣는다 그래도 피스톤 엔진은 그렇게 잘 못 떠요. 뭐 저 발키리가 피스톤 엔진을 쓰는데 바이락타르, 발키리가 아니라 바이락타르 터키. 자기들 발표로는 뭐 5,000m, 6,000m 날아간다 그러는데 그건 터키의 브로셔에 나오는 소리고 실제로 피스톤 엔진으로 5,000m, 6,000m를 날아간다 그러면 피스톤 엔진이 에너지 효율이 좋기 때문에 모든 헬기가 다 피스톤 엔진 쓰고 있어야 돼요. 예,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이런 물건이고요. 이게 이제 아마 발키리가 이제 대표적인 그런 그 소모성 MCSR, 소모성 드론에 해당할 겁니다. 미 국방부가 말하는. 또 실제로 그렇게들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이것만 해도 비싸니까 이거보다 더 작고 그 대신에 더 늦게 움직이고 그 대신에 훨씬 더 오래 머무르는 채공 시간은 18시간쯤 되고 쉽게 띄우고 또 쉽게 앉을 수 있는 애가 뭐냐. 그럼 이제 함상에서 운영하기가 좋거든요. 함상에서 운영할 수 있는 값싼 드론이 뭐냐. 뭐 MQ-8C 그 헬기 같은 형태로 된 건 비싸거든요. 그거 말고 좀 값싼 게 뭐냐. 예. 이런 걸 조금 더 크게 만들면 값싸지겠죠. 네, 노스럽 그루만의 예, 초경량 그 중기 채공입니다. 이건 18시간 정도 드론이죠. 이거 굉장히 가볍습니다. 사람이 들고 움직여요. 그러니까 활주로 필요 없고요. 이제 금방 보셨듯이 미니 전자 발사기 이말스로 이륙을 하죠. 그리고 착륙할 땐 그물망에 딱 부닥쳐서 착륙합니다. 이게 우습게 보여도 예, 그물망에 부닥쳐서 착륙하죠. 저렇게. 그럼 또 사람이 들어요. 저걸 손으로. 예. 그러니까 굉장히 굉장히 훌륭한 비행기예요. 나름대로. 예. 배 같은 데서 운영하는 거 좀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우리 해군도 네, 배 같은 데서 운영할 만하다 저는 보는데 얘가 5,000m 고도를 순항하거든요. 18시간을. 5,000m 고도쯤 가면요. 한 250km를 내다봅니다. 그 얘기는 뭐냐. 배 앞에서 상대방 쪽으로 250km를 전진해서 얘가 나가 있으면 얘 위치에서 다시 250km를 바깥을 내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배 입장에서는 500km를 내다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백령도 앞바다에 얘가 뜨면 그 보하이만 안쪽까지 들여다봐요. 그렇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서해 앞바다에서 뜨면 바로 칭타오 잠수함 기지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멀리 안 나가도. 서해 앞바다에서 칭타오 잠수함 기지가 한 300km 정도밖에 안 될 텐데 300-400km. 예.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죠. 물론 좀 제대로 된 그 좀 듬직한 무슨 그 MQ-8C 같은 그런 종류 헬기 같은 걸로 돼 있는 것도 좋은데 걔가 한 15시간 채공할 겁니다. 걔는 듬직하게 큰 형님으로 모셔놓고, 예, 이런 그 소모성으로는 이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예, 아무튼 이런 그 모든 게 결국 뭐냐면 MCSR로 모아지는 거예요. 미사일 유도, 그 다음에 통신 중계,
그 다음에 감시 정찰. 예, 그렇게 모아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맨눈으로 조정이 되면 미사일 유도를 하니까 미사일 주목, 이게 중타능 주목이거든요. 중타능이라는 건 중거리 타격 능력이죠. 미국의 전략은 뭐냐면 맨눈을 운영하고 중타능 주목으로 때리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제주 강정통제센터에서 만약에 2300km를 날아가는 중타능 미사일을 쐈다. 예, 2300km 날아가는 중타능 미사일을 쐈다. 아직은 뭐 저런 게 없지만 만약에 그런 게 있다. 순항 미사일이다. 움직이는 배를 노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쏘면은 앞에 이제 위에 위성이 떠 있고 얘가 저기 그 MCSR 드론은 위성 통신 그 안테나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위성이랑 통신을 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지향성 안테나라는 게 이거예요. 예, 위성 쪽을 향해서 통신하는 게. 그래서 MCSR이 얘가 위성 통신을 하고 얘가 한 예를 들어서 고도가 한 10,000m, 8,000m 이러면 300km를 내다 보니까 얘가 얘 위치에서 다시 300km 바깥에를 표적을 식별해서 그것을 타겟팅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2,300km 바깥에서 시속 한 900km나 800km로 가는 그 순항 미사일을 때리면은 3시간 걸쳐서 날아가는데 그 3시간 걸쳐서 날아가는 걸 이런 식으로 컨트롤을 해주는 거죠. 네. 즉, 미국의 전략은 뭐냐면 맨눈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이 그 해상 이동 표적을 노릴 수 있는 중타능 주목으로 때리는데 특히 중타능에서도 해상 이동 표적이 핵심이 되고 그 때리는 범위는 짧게는 한 500-600km, 길게는 한 2000km 바깥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미사일을 쏘는 플랫폼은 이제 짧은 거는 공대함이에요. 비행기에서 쏘는 건 플랫폼이 오히려 그러니까 발사 플랫폼이 전투기일 때는 좀 더 짧아집니다. 한 500km. 그리고 함대지가 쏘게 되면 뭐 기본적으로 요새는 이제 1600km 이렇게 갑니다. 살벌한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 미국의 이제 그 미사일 주목의 이제 중타능 미사일 주목이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재즘부터 시작을 한 건데요. 재즘이라는 게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미국서 우리 재즘 판매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우로스로 간 겁니다. 재즘이 AGM-158 재즘이 이게 처음에 나온 게 2009년에 배치가 됐는데 그때는 거리가 370km짜리고 공대지 이동 표적용이에요. 공대지 지상 이동 표적이에요. 왜냐하면 지상에서 타겟팅을 하고 때릴 때랑 그게 해상에 있는 배를 타겟팅할 때랑 시커가 달라요. 그 다음에 재즘이 이제 그 다음에 2014년에 재즘 ER이 나오는데 그때가 이게 926km입니다. 이때만 해도 미국이 널널했어요.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그냥 이 정도 한 거예요. 재즘 ER까지 900km가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2023년에 그러니까 올해예요. 올해 지금 막 따끈따끈하게 튀어나오는 게 뭐냐면 공대함으로 바뀌었다고요. 560km를 날아갑니다. 560이라는 숫자를 왜 정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한 2만 m 고도에서 뜨면은 500km 바깥을 볼 수 있어요. 비행기가. 한 15,000 뜨면은 한 340km 내다봅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입장에서 멀리 보고서 타겟팅해서 쏠 수 있을 정도의 최대치, 그래서 560km 정도를 설정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AGM-158C 이걸 LRASM이라고 있습니다. LRASM. 우리는 LRASM이라고도 있는데 LRASM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발음할 때 그래서 LRASM 그러면 이거 저기 AGM 쪽 그 재즘에서부터 발전한 거구나. 공대함으로. 이게 공대함입니다. 그러니까 재즘이 처음으로 공대함으로 변모한 겁니다. 그리고 공대지는 재즘 XR이라 그래가지고 무려 1900km를 가는 거를 개발 중인데 얘는 사실 명색이 재즘이지 일단 체급이 2배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말하자면 2300km짜리 물건이에요. 2300km. 그러니까 아무 비행기나 못 떨어뜨리죠. 2300km짜리 폭탄을 그 미사일을 위로 갖고 올라가려면 이제 뭐 B-50이나 그렇게 돼야겠죠. 네, 굉장히 무거운 물건이고요. 그 다음에 또 2023년 올해에 미국이 공대지 공대함을 노리고서
수송기 대량 투하 방식, 래피드 드래곤 방식을 이제 만들어냈죠. 이게 미국이 얼마나 지금 무섭냐면요. 그럼 이거 우리가 보면서 뭐를 알 수 있냐면 미중 대립이 격화되면서 공대함으로 확장시키고 동시에 사거리를 폭증시키고 있다. 이걸 알 수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약 연 4조 원씩 꼬라박으면서 1년에 1000발씩 비축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올해가 지금 500발 생산 능력인데 이걸 1000발로 올린다는 거예요. 그럼 1000발을 사들이려면 정부가 이게 300만 달러 정도 하기 때문에 한 발에 이 제즘 ER이나 LRASM이 300만 달러 정도 하기 때문에 이게 연 4조쯤 되죠. 예, 4조. 예, 4조쯤 되죠. 그러니까 올해만 4조 쓰는 게 아니라 매년 4조씩 쓰면서 계속 비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제 박살 내겠다 뭐 이거죠. 박살 내겠다 이거죠.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미국 또 뿐만 아니라 오스트레일리아, 조금 이따 말하지만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같은 데에 비축이 되기 시작을 하면 이거 골 아프죠. 중국 입장에서는 그냥 당하는 거예요. 예, 그냥 당하는 겁니다.